역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탄소 또는 무탄소 연료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숙제이자 도전입니다. 또 뭐 단순한 그 양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또 이 화석 연료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가격도 역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또 그 공급받는 연료가 경쟁력 있는 단가를 가지고 비용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가 바로 가장 큰 선사들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메탄올 연료 추진이 그 시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공급망체인 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50년에 탄소 배출량 제로를 이제 목표로 한 것들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는 선박에서는 메탄올 연료가 기본적인 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메탄올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를 어디서 공급받을 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한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단 선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에너지 산업 어떤 산업 인프라,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어떤 연료의 공급, 생산 뭐 이런 인프라까지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좀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메탄올 연료는 아직 경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요. 정책적인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탄소세의 부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메탄올을 만드는 기업한테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은 청정 연료로서의 어떤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돼야만 국내에서 이제 이 퓨엘을 만드는 메탄올 생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체 연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로서는 엔진을 직접 개발하는 그 라이센서의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 뭐 사실 이러한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 상업화 같은 경우는 정부라든가 민간에서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예를 들자면 규제가 많은 것들은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간에는 그 금융 융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 이런 탄소 중립을 갈 수 있는 사회로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개발 선박 쪽에서는 엔진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엔진 기술은 기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업화 단계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엔진 개발은 이제 국산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프레임 관련 그 안전에 관련돼서 그 화재가 나더라도 이제 제대로 그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IR 카메라나 이런 형태로 불꽃을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턱시계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탄올하고 비교를 하는 연료가 LNG나 혹은 뭐 암모니아, 그러니까 LNG에 비교해서도 이 선가 상승분이 훨씬 적고 암모니아에 비하면은 훨씬 독성이 굉장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메탄올이 엔진으로도 다 성립되어 있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엔진이 아직 안 나온 상태고 그런 점에서 메탄올이 선박 연료로서 가장 뭐 유명한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공급 면하고 가격 면에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아직 그 경제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값싼 수소를 만들고 그리고 포집된 CO2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메탄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메탄올은요, 그레이로 만드는 거는 전 세계 한 1억 5천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세상은 이제 서스테너블, 그러니까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고 CO2를 감축하는 CO2가 없는 그런 그 메탄올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기 때문에 3억 톤 정도의 메탄올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벙커링 공급량은 약 3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까지 2,400만 톤 정도 메탄올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린 메탄올인데, 그린 메탄올은 수요에 따라서 거의 맞춰서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맥넛은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발표도 하시고 많은 참가자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대체 연료에 관련된 주제로 이런 컨퍼런스를 잘 또 기획해 주시고 이러면은 훨씬 국내에서도 대체 연료 관련된 그런 대응이 훨씬 협업도 되고 훨씬 나아지지 싶습니다. 선박과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가장 선두로 나갈 수 있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운선사 또는 이 조선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교류하고 교환하는 어떤 훌륭한 플랫폼이 우리 맥넷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역할을 계속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